8월 13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8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CPI 이야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CPI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S&P 500 플러스 0.16, 나스닥 플러스 0.54, 다우는 마이너스 0.04, 러셀 2000 플러스 0.57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어떻죠? 이게 10분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치열한 눈치 속에서 뭔가 꾀림칙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일단 7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는 우리 한번 S&P 500 히트맵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딱 보시면 그렇죠. 엔비디아가 플러스 3.03%, 마이크론 플러스 4.92%, 인텔 플러스 3.32%, 오라클 플러스 5.36%, 아네트 플러스 6.39%, 샌디스크 플러스 5.76%, 아마트 플러스 4.29%, 램 리서치 플러스 4.72%. 여기 지금 보이시죠? 와, 오늘 시게이트의 날이었네요. 플러스 7.03%. 대례 날이었군요. 플러스 9.87%. 이렇게 이 반도체 섹터군은 비교적 잘 갔고요. 월마트, 캐러필라 이쪽도 괜찮게 갔는데, 문제는 오늘 메타가 심하게 빠졌죠. 마이너스 3.38%. 마소도 마이너스 2.26%, 애플도 마이너스 0.87%, 테슬라도 마이너스 1.59%로 빠지면서, 일단은 브로드콤도 마이너스 0.01이고 M7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에 힘을 보태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전날 장 마감 뒤에 AI 인프라 기반의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죠. 코어위브라든지. 그렇죠. 월가에서는 이들 업체의 호실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꺾이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AI 클라우드 업체인 코어위브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2%, 몇 프로? 112% 급증한 25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5억 6천만 달러를 웃돈 수치였는데요. 주당 손실도 1.03달러로 예상치였던 1.20달러보다는 적었습니다. 물론 주당 조정 손실도 있었습니다. 1.03달러 예상치였는데 1.20달러 손실보다 적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순손실은 6억 2천만 달러로 확대됐고, 장비 대금 조달을 위한 부채는 350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해당 실적의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코어위브 주가는 19.28%나 치솟았죠. 오늘 대단했습니다. 서버 제조사인 슈마컴 SMCI도 7월에서 9월 분기 매출 전망치를 시장의 평균 전망치인 120억 달러보다 많은 145억에서 155억 달러로 제시해서 무려 19.02%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 종목의 날이었어요. 네비우스, 그 다음에 코어위브, 그 다음에 슈마컴. 이 회사는 SMCI입니다. 슈마컴 2027년 회계연도 매출도 예상치 52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650억에서 720억 달러로 전망했고요. 코어위브와 슈마컴 모두 엔비디아의 GPU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한 기업.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도 무려 3%나 갔던 겁니다. AI 인프라 업체인 네비우스 그룹도 예상을 웃돈 실적 공개로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34.14%나 급등했습니다. 네비우스의 AI 클라우드 사업부는 2분기에 5억 8,230만 달러의 매출을 거둬서 시장 예상치인 5억 7,275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는 개장 전 공개된 7월 CPI 결과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노동부는 7월 전 품목의 C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6월보다 0.1%, 지난해 7월보다 3.4%씩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 요소가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는 6월보다 0.2%, 지난해 7월보다 2.5% 각각 올랐습니다. 이는 모두 월가의 예상이 부합된 수준인데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 금리 선물 시장은 CPI 결과가 무난하게 나오자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굳이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동결할 확률을 전날 51.6에서 오늘 무려 59.9%로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48.4%에서 40.1%로 낮아진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올랐는데, 자, 문제는 이 시장의 상승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 매도 물량이 출현하면서 빡 내려앉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급격한 매도 물량은 사실 매수의 본격적인 매수의 거인들, 기관들이 들어오면 받아낼 물량들이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가는요.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는 소식이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 뉴스 때문에 여전히 셀더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튀르키예 국영 방송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곧 만료되는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란의 고위 인사는 로이터 통신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참 답답하죠. 주 외신에 따르면 전날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서 각각 상선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마이너스 1.59% 하락한 327.51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0.18% 빠지면 326.94, 치열한 눈치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가 시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 했냐면 내달 AI 매출이 스타링크 우주 사업을 다 뛰어넘는다 라면서 그러게 사내 정보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들여다볼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다음 달 AI 사업 매출이 스타링크와 우주 사업 등 나머지 사업 매출 합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사 AI 모델인 그록의 스페이스X가 보유한 각종 정보도 학습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 직원 회의에서 AI는 스페이스X 미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AI 매출이 확실히 다음 달 나머지 사업 매출 합계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분기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스타링크 중심의 통신 부분이거든요. 2분기 전체 매출 78억 달러 중에 통신이 스타링크가 42억 9,100만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AI 부분은 25억 6,100만 달러로 로켓 발사 우주선 사업은 9억 6,200만 달러입니다. 자, 머스크의 전망대로를 한다면 AI가 조만간 통신 사업을 제치고 스페이스X 최대 사업으로 올라서는 셈인데요. 그록 학습에는 스페이스X의 보유 정보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걸 학습시킬 것이라면서 직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을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을 AI의 부모라고 부르며 이들의 생각, 아이디어, 신념도 AI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직원 정보가 실제 학습에 쓰일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자, 머스크는 향후 5년 안에 AI가 주고받는 인터넷 데이터량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량의 무려 1000배, 몇 배? 1000배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스페이스X가 무려 9.65%. 야, 어저께 살짝 조정 한번 봤더니 오늘 무려 9.6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밸런스에 따르면 무려 11% 오른 장중에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스페이스X 월가에서도요, 스페이스X를 이제 우주 쪽이 아니라 바로 AI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모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견해가 미국 현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스페이스X를 이제는 AI 기업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살의 그 두 아이의 엄마, 백악관 대변인도 사임했거든요. 명분상으로는 중간선거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일단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자,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완전 장악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로는 전쟁 전의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잘 안 지나가요. 못 믿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도 미국의 군함이나 이것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의 발목을 더 잡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알려드렸죠. 그렇죠? 트럼프가 자기 이란의 암살을 피하려고 심지어 미국의 재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도 미끼 삼았고 더 경악할 만한 거는 백악관 기자들을 진짜 미끼
응? 이란 암살단의 표적으로 내몰고 자기 혼자 살려고. 자, 트럼프는 나 그럴 생각 없었는데 참모들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러는데 모양 빠지는 소리죠. 그쵸?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지금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그다음에 야 우리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센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표정 그래가지고 아까 저 말씀드렸던 캐롤라인 레빗도 사임한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느낌 딱 오네요. 그쵸? 뭐 일단 명목상으로는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있겠는데 엄마가 TV 나와서 백악관 대변인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멋있게 보이지 않나? 그쵸? 아무튼 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미국 직원이 뽑은 최고의 CEO 1위 자리로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무려 99%랍니다. 와 대박.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릴까 말까를 어제부터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선거 비상사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근데 선거 제도를 통째로 바꾸기 위해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하나의 옵션으로 두고 있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어저께 저녁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미국의 보수 성향 방송에서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요즘 핫하잖아요. 이걸 처리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선거를 위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시민권 증명, 우편 투표 제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에 확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는 것만 말하겠다며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가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해온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투표 때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공화당한테 이렇게 해야지만 유리하잖아요. 민주당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지난번도 그렇고 굉장히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하죠.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난번에 바이든한테 진 것도 그거는 조작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건데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야 이거 한국의 계엄령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트럼프는 능히 그러면은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뭐 나 선거 중간선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막 하는 걸까요? 참 답답하네요. 여러분 미국 영주권 가격이 10만 달러? 중국의 위장 결혼 1000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원하는 중국인들이 이제 미국의 시민과 위장 결혼시켜서 수천만 달러를 가로챈 나쁜 놈들이 붙잡혔습니다. 저런 것들이 자꾸 문제화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다음 소식은요. 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증시가 여러 가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증시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그 행동과 이 발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죠. 에드 야데니가 야데는 있었지 대표죠. S&P 500이 연말에 8,400까지 간다. 8,400. 현재 7,700이거든요. 8,400까지 간다. 네, 안 가기만 해봐라. 네. 이런 이란전에서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정말 많이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한판 붙으면 며칠 안에 미사일이 다 떨어질 일이 벌어진답니다. 중국하고 지금은 좀 친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자율성 대신에 수익성을 노리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AI 개발 딥마인드 조직을 개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AI 쪽에 모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 스스로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매파가 지금 워시를 바라보는 미국 현지의 반응은요. 모양만 매파지 실제적으로는 매파인가? 일단은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음모론 뭐 이런 거. 왜냐면 그럼 뭐 미즈노 채널이 음모론 다루는 채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공부학 학생들하고 아침에 그 CPI 발표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봐라, 이제 금요일과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자, 거의 비슷한 수치라는 건 뭐죠? 그렇죠. 굳이 9월 달에 워시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즉 금리 동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비농하고 실업률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은 뭐였죠?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알러지도 조심하시고 이번 주에 발표도 오늘 발표됐던 CPI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잖아요, 여러분. 실물 경기 진짜 안 좋고 인플레이션 수요 진짜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전쟁, 유가, 기름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저는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작된 거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과 동일하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맞는 사냥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물론 그 상승이 풀이장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본장이 시작된과 함께 보이시죠?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 폭탄이 빵빵빵빵.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월가의 큰 손들은 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나 오늘 발표된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다 이 짧은 순간에 뭔가 이상한데 이 모든 것들을 뭐 다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됩니다. 참 요즘 주식하기 어렵죠. 그렇죠. 뭐 어떨 때는 뭐안 좋은 뉴스가 시장의 호재로 되고, 어떨 때는 호재가 악재고, 어떨 때는 악재가 악재고, 그렇죠. 더구나 진짜 우리가 뭐 토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저는 세 가지의 투자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기본이죠. 두 번째는 뭐죠? 스윙 투자. 세 번째는 뭐죠? 요즘 같은 장이 꼭 필요한 스캘핑, 초단타 클래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것이 초단타예요. 그날 사서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파는 거. 왜 그래야 되느냐? 시장이 자꾸만 토해내게 하니까. 아니면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냉정히 말하면 주식을 지켜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한번 주가들의 움직임을 한번 쭉 살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59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스페이스X 플러스 9.65%. 이것도 되게 힘든 게 스페이스X가 갈 때 늘 테슬라를 함께 데려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동조화가 깨졌어요. 스페이스X는 딱 100불 깨질 것처럼 내리던 여기서부터 페닉스를 끌어내고, 도대체 스페이스X의 락커 물량 해제가 정말 리스크였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쫙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지금 ADR 종목도 보십시오. 오늘 플러스 9.02. 야, 오늘 국장에서 또 하이닉스 날아가겠는데요. 국장도 날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계속 날아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꺾인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변동성 시장을 먹어내는 미즈노의 스캘핑 초단타 클래스. 아직 며칠부터 갱하한다라는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딱 일주일만 하거든요. 제가 요 날짜를 아직 못 박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미즈노의 이 인텐시브 코스는요, 장중에 장을 함께 보면서 이때 매수 타점, 이때는 이렇게 사냥해야 된다는 것을 실전 중심으로 하거든요. 어떤 장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장인가를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등록이라고 하죠. 가수강 신청 밑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미즈놀 채널 gmail.com으로 뭐 12기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초단타 클래스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단 지금 수강 벌써부터 신청자 정말 많거든요. 근데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을 때, 특히 미국 주식은 여러분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은 언제 수익을 못 내느냐? 정말 좁쌀팅이 나와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미국 주식은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입니다. 저와 함께 일주일 동안
한번 집중해서, 그리고 다 녹방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이론적인 거 공부하고 또 주중에 장을 보면서 함께 할 거니까 좀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후회하지 않을 수업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뉴스가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또 새로 들어오는 속보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